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가 왔냐면요. 짠! 호접난 꽃을 피울 그럴 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호접난 집에서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난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호접난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접난 꽃 피우는 방법은 아무 호접난에다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히들 보실 수 있는 화원에서 파는 그런 교배종 호접난이어야 되고요. 선물로 받으신 것도 아마 교배종 호접난일 거예요. 원종 호접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꽃 피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는 꽃이 안 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호접난이 꽃이 피는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 호접난의 적정 생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약광을 좋아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굳이 엄청 해가 좋은 곳에 두고 키우지 않으셔도 좋고 그냥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면 충분한 햇빛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호접난이 이제 꽃눈을 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빛의 양도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꽃눈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가장 꽃눈 분화에 확실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야 온도차예요. 주야 온도차가 7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서 한 달 정도 지내게 되면 이 호접란의 잎과 잎 사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이 딱 꽃눈 형성하기 최고의 계절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베란다에 와서 무심결에 그 온도계를 봐보니까 온도가 딱 18도더라고요. 이 호접란은 새벽, 그러니까 밤 온도는 18도, 그리고 낮에는 25도에서 26도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계절에 30일 정도, 딱 한 달 정도 살면 꽃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꽃대가 생기기 시작한다기보다 꽃대가 형성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딱 한 달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호접난 꽃을 피우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가 조금 누웠죠. 그래서 이 여름에 잘 들어오지 않던 그런 빛이 가을과 겨울로 가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때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이렇게 완전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베란다에서는 해가 많이 들지 않는데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서 햇빛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녀석들 자연이 꽃눈 분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료를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비료를 왜 안 주시는 게 좋으냐면 비료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소 성분이 있는데 그 질소 성분이 꽃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칫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물을 정말 최소한으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물을 주시고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예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밑에까지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흥건히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흥건히 젖을 만큼 주는 게 아닌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스프레이를 해준다든지 정말 한 2주 정도 있다가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소주잔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주시는 정도만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집에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베란다에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꽃대가 형성이 돼서 아마 11월쯤 되면 호접란 잎 겨드랑이 사이에서 빼꼼하고 꽃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하지 않은 호접란은 굳이 이러한 환경을 맞춰서
꽃을 올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잎도 많고 잎도 크고 건강하고 뿌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건강한 녀석입니다. 근데 조금 약하거나 이제 뿌리가 상해서 이제 막 요양을 시키고 있고 막 살리는 중에 있는 그런 호접란들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꽃을 피우시지 마세요. 물론 베란다에 지금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 물을 주지 말아라,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걔는 항상 충분한 양의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호접란 꽃대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베란다가 없는데 확장형 거실인데 저는 그럼 집에서 호접란 꽃을 볼 수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를 위치를 바꿔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실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여기가 확장형 거실이라고 상상을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올리브도 있고 수국도 있고 알로에도 있고 몬스테라도 있지만 저 바깥에는 그냥 아예 바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확장형 베란다의 경우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바로 샤시가 있고 밖에는 바로 그냥 야외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온도 편차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샤시 바로 앞에 이 부분은 온도 차이가 주야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장형 베란다지만 이렇게 바로 샤시 앞쪽에 이렇게 호접란을 두시면 낮과 밤에 요 창을 이렇게 통해 들어오는 이렇게 한기를 통해서 꽃눈 분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시도를 해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난데 이렇게 하단에다가 호접란들을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여기서 주야 온도차를 느끼면서 꽃눈을 열심히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밤에 베란다 창문을 지금은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서 닫아놨는데 아직까지는 밤에도 그냥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베란다 통풍도 잘 되고 이 호접란들이 그 주야 온도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호접란 집에서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당장 호접란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체크부터 한번 해보시고 저와 함께 호접란 꽃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는 호접란 수경재배의 장단점과 제가 개발한 화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뿅!